여야의 내홍이 깊어지면서 제주 지역 정당들의 선거 준비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선거 대책기구 구성은 물론 후보 확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대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탄산수 사업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 친환경 전기버스가 제주에 도입됩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벚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나흘가량 빨라지면서 벚꽃 축제를 준비하는 제주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여야가 공천 문제로 내홍에 휩싸이면서 제주 지역 정당들의 선거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 대책기구는커녕 후보 확정마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유승민 의원의 공천 결과를 두고 개파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새누리당. 공천이 지난 총선보다 열흘이나 늦게 확정된 데다 경선 과정에 빚어진 후보 간 갈등도 아직까지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도 꾸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 경선에서 탈락한 김우남 의원이 재심을 신청한 가운데 도의원 6명도 재심 수용을 요구하면서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 확정이 늦어지면서 오늘 예정됐던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경선 불만으로 몸싸움까지 벌인 국민의당은 아직 제주도당을 창당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칫하면 도당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자질,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 깜깜이 선거로 이렇게 치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천 문제로 중앙당 내홍이 계속되는 데다 도당에서도 갈등이 확산되면서 올바른 정책 선거를 위한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측근이자 제주도 서울 본부장을 지낸 새누리당 이기재 예비후보가 서울 양천갑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이기재 후보는 1차 경선을 통과해 결선에서 맞붙은 비례대표 현역 의원 신의진 후보의 여론조사에서 앞서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박정하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강원도 원주갑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대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탄산수 사업이 도의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오는 9월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인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한 해 6천억 원 규모의 먹는 샘물 시장에서 45%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제주 삼다수. 하지만 먹는 샘물 시장 둔화세와 맞물려 2026년이면 제주 삼다수는 성장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CJ와 자본금 30억 원 규모의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감귤 가공공장 부지에 생산 설비를 갖추고 오는 9월 탄산수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개발공사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18억 원을 출자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제주도의 스타 상품이 삼다수라면은 저도 그 세터라이트 상품을 만들어서 사업 다변화라든지 다각화시켜야 된다는 동의를 해요. 이런 선정 과정의 투명성하고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게 상당히 그 도민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어떤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 택시 면허에 대한 양도나 상속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면허 취득자와의 형평성과 관련 법 개정 등을 고려해 2009년 이후 면허 발급된 개인 택시에 대해 금지해 오던 양도 상속 규제를 해제하는 겁니다. 용달이라든지 개별 화물 일반 화물.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약 한 3,300대가 있는데 양도 상속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개발공사의 출자 동의안과 개인 택시 관련 조례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돼 다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오는 5월부터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버스가 본격 도입됩니다. 정부도 전기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행에 나설 전기버스. 이 버스는 정류장에서 버스 위쪽에 달린 배터리 2개를 1분 30초 만에 바꿔답니다. 승객들이 버스에 타고 내리는 시간이면 충전이 끝이 납니다. 한 번 충전하면 평균 70km를 달릴 수 있고 연료비와 관리비는 일반 버스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 교통약자들까지도 탈 수 있는 그 주차장 버스이고, 그리고 뭐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편리하다라는 점은 그 장점 중에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일단은 소음 공해가 덜하니까요. 버스 업체는 오는 5월 7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기존 경유버스를 모두 전기버스로 교체해 23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귀포 시내버스 주요 노선은 전기버스로 운행됩니다. 일단 그 기아 변속이 없으니까 덜컹거림이 없어갖고 좋고요. 이게 장시간 또 운전하다 보면은 피로감도 덜 나고 하니까 손님들한테, 일단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서비스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대의 전기버스가 본격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돼 운영하는 것은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입니다. 전기버스 배터리 교환 시스템 건설 현장을 찾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환경 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가 수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버스가 제주도에서 모델 케이스로 처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으면은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걸 좀 확산시키고 나아가서는 좀 수출 모델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휴대폰처럼 배터리를 교체하는 전기버스가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서 또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전기차 인프라가 국제 표준에 맞게 구축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전기자동차 엑스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국제전기기술연회 등과 양해 각서를 맺고 국제표준화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국제표준화 업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 구축에 국제표준을 채택해 사용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벚꽃이 평년보다 나흘 정도 빨리 피었습니다. 그런데 벚꽃이 일찍 피는 바람에 다음 주말 열리는 벚꽃 축제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벚꽃 터널로 유명한 도심 속 도로. 꽃망울을 터뜨린 벚나무마다 연분홍빛 술을 놓고 있습니다. 몽글몽글 화사하게 꽃잎을 틔웠습니다. 제주 지역의 벚꽃 개화의 기준이 되는 기상청의 표준 관측목도 나무 한 가지에 3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최근 일조량이 많이 늘어난 데다 기온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면서 벚꽃이 평년보다 나흘 정도 빨리 핀 겁니다. 벚꽃 개화 시기에 영향을 주는 2월과 3월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에서 1.5도 높았기 때문입니다. 벚꽃이 만발하는 시기는 개화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오는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는 활짝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벚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빨라지면서 제주의 대표 축제인 왕벚꽃 축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왕벚꽃 축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열흘 동안. 지난해 저온 현상 때문에 벚꽃이 늦게 피는 바람에 애를 먹었던 제주시는 올해부터 축제 기간과 장소를 늘렸습니다.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해안에서부터 중산강까지 그 지역적 왕벚꽃 명소를 활용한 축제로 가기 위해 가지고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잡았습니다. 하지만 축제 기간보다 일주일가량 빨리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벚꽃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난해 여름 제주도 앞바다에 방류된 남방 큰 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가 야생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제주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태산이와 복순이가 같은 돌고래 무리에서 어울리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래연구센터는 돌고래의 지느러미를 관찰한 결과 태산이와 복순이를 확인했으며
지난 2013년 방류된 재돌이도 함께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 주민자치제도 개선협의회는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3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읍면동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의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한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오늘 제주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민중 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차벽과 물대포로 100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129일째가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폭력을 책임지고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농민회는 정부는 강신명 경찰청장을 파면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내 모 수협조합장이 수협중앙회 감사 결과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월 해당 수협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10여 건을 적발해 개선 처분과 함께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협 측은 재선거나 재신임 투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서귀포시 상효동 인근 516도로에서 제주시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달리던 렌터카가 도로 옆 방음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44살 김모 씨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술에 취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9살 유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남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숨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방치한 데다 가혹한 폭행 때문에 남편이 상당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주인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모텔 주인 31살 강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한 차례에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고 강 씨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시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으로 운영하는 위반 업체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식품감시원과 자치경찰 등이 참여하며 유흥 접객 행위를 하는 일반 음식점을 단속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